우이아흥 우이아흥 흥. 그동안은 암수육자 운세법의 그 천간과 지지, 즉 말하는 이론적 중심으로의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실전의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절이란 데는 누구나 항상 오며 가며 들리고 이렇게 이제 좀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다녀가십니다. 이제 참 절에 자주 가끔씩 들리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내가 저 스님한테 가서 뭐 좀 궁금한 걸 물어보러 간다고. 뭐 물어보든 여순이 한번 하여간 뭐 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떤 참 나이 드신 어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기록에 있지만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정유생, 그러니까 67세가 되죠. 그리고 이제 16월 무오일 날 태어나셨고, 이제 날짜를 일러주니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걸. 이제 신랑 되시는 분은 갑오생 12월 병인 날 태어나셨어요. 내가 이제 그 여자분한테 그랬죠. 아이고 뭐 껍데기만 여자지 뭐 전부 다 순놈이 돼가지고 이거 뭐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천간 나이가 보면 18살, 17살이죠? 17살. 17살. 우리 남편 되신 분은 몇 살이에요? 12살. 네, 12살. 누가 어른이에요? 실제 나이는 적게 먹었죠. 우리 저 여사님이 어른이죠. 그래 되게 웃어요. 어떻게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아니 누구나 다 이렇게 세상에 올 때에 자기가 그 세상에 가서 얼마만큼 일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나이가 이 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쭉 보니까 뭐 이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쑥닭 달 났으니까. 그 유가 닭인데 그 닭이 아주 장닭이에요, 장닭. 그러니 누가 이겼어요? 봤더니 이제 내가 이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조그만 공장을 본인의 말로는 그러는데 직원도 몇 명 있는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세요. 내가 중요한 것은 순놈이라서 절대 참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걸로 만족해서 집안에서 뭐 아기자기하게 뭐 꾸미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순놈이라서. 그랬더니 웃어요. 그리고 남자분, 신랑 되시는 분은 지금 병인 날 태어나셔서 이제 인생의 이제 봄이죠. 이게 봄. 태어난 해는 봄, 여름, 가을. 네. 뭐 또 같죠. 그럼 이제는 누구나 다 이제 이 가을이 이제 이 가을이 때에 들어있죠. 그럼 이 가을에 이제 때에 남자분은 호랭이, 병인이면 호랭인데 이거 시집 안 간 호랭이거든요. 그 시집을 안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양을 내고 있는 거죠. 뭐 하시냐 했더니 뭐 이 손으로 만지는 이 재주가 좋아서 그걸 참 또 나름대로 인기가 있고 또 그걸로 또 이 소일거리에서 재밌게 사신대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은요 그 때가 돼야 그 행위를 합니다. 그 때가 돼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뭐 운이 들어왔다 좋다 나쁘다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올해가 개미년이면
내년에는 갑진년이고 그 내후년은 을사년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육식갑자는 쭉 변함없이 흘러가죠. 뭐 삼재 들어서 위험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태세가 삼재 중에서도 악삼재가 있지만 또 복삼재도 있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마나한 얘기죠. 모든 것에는 길흉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여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안의 대장인데 누가 좀 더 어른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지낸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감당 못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 물었더니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걸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아들은 개해생이 개해월 났어요. 그리고 정유. 지금 40이 넘은 나이인데 아직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만 할 뿐, 이 아들은 아직 혼인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여자가 이 물 많은 데 와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봤을 때 이 계는 수죠. 수, 물, 수. 이것도 수, 이것도 수. 다 물입니다. 그러니 이 물 많은 데 와서 누가 어쩌다 한번 노는 것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안 즐기는 사람은 안 즐기는 호불호가 있는데 누가 이게 여기 가서 놀겠어요. 그래 나이를 봤더니 24살이에요. 천간 나이가 24살이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우리 여사님은 17살을 했죠. 그 다음에 남편 되시고 12살을 했죠. 아들은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24살이면 천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혼인하지 않고 같이 살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력으로 아들이 대장이죠, 이 집안에. 그 아들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좀 장가나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언제 좀 봅시다. 또 뭐 장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은 정확합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돼지가 낳았어요. 돼지가 돼지를 낳는데 이 돼지는 뭐예요? 욕심 많은 돼지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개, 이 마지막 그냥 원래는 이 개는 암놈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나이가 다 먹은 뭐좀 나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아주 나이 먹은 10살 먹은 돼지니까 이거는 암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순놈의 성격에 더 가까운 거죠. 욕심이 많죠. 그리고 이 개는 참 영리합니다. 이 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이 개는 박쥐입니다. 박쥐. 박쥐 보세요. 봉사예요. 날아다니잖아요. 밤낮이 바뀌었어요. 다 적응합니다. 안 보여도 텔레파시로 방향 잡아서 날아다니는데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동굴에서 날아가는 그 영상을 봐도요. 떨어진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영리해요. 그러니까 이 개는 천간의 10글자 중에 자기는 스스로 대장이라고 하죠. 자기는 뭐 어느 것이 뭐 갑이 대장이다, 을이 대장이다, 뭐 아니다, 기다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10살 나이 먹었기 때문에 대장이라고 그러죠, 대장.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또 영리합니다. 또 모양 낼 줄 압니다. 네, 물이니까. 물은 천태만상으로 변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개를 잡은 사람들은 머리 회전력이 빨라요. 닭처럼 영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짝 지어주면 부모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가는 그 영역을 바꿔줘 버리니까.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내가 해줬죠. 그 여사님한테 했더니, 이거 어떻게 장가를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 뒷얘기가 많습니다. 장가를 어떻게 해야 가느냐, 또 언제쯤 가게 되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뭐 일일이 그래서 내가 쭉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본인이 아무 때라도 좀 장가를 보내야 되겠더라고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런 말만 했죠. 세상은요, 암수육자법은 때때에 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응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기운이 이 운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얻어지는 기운, 즉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나에게 열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어야 충분히 세상을 살아나갈 텐데, 그 기운이 좀 빠져서 8개 반이나 9개나 있다면은 그 모자란 하나 반만큼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넘쳐서도 안 되죠. 기운이 왔다 그랬어. 그럼 내가 좋은 운세의 기운이 왔다?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가 자신의 그동안 그 기운이 담겨 있는 그릇을 키워 놓았느냐, 안 키워 놓았느냐에 따라서 운세나 재력이나 모든 것들이 들고 나는 거죠. 즉, 내가 그동안 담금질을 해서 노력을 해놨다면, 그릇이 커진 상태에서 운이 들어온다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언제쯤 참 운기가 있어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는 거 한두 개 주워 먹으려고 놀면 되겠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또 움직여야, 움직임 속에서 기운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때에 육식갑자가 변하잖아요. 해마다 변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달도 변합니다. 다달이 변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12마리의 동물들이, 호랑이가 1월달, 2월은 토끼, 3월은 용, 이런 식으로 해서 12마리가 다 한 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년 중에서도 좋은 중에서 더 좋은 달이 있고, 또 좋은 중에서도 조금 덜 좋은 달이 있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은 운세에 있다. 그래도 이 안 좋지만은 조금 덜 나쁜 달이 있고, 나에게 조금 더 나은 달이 있고, 이렇게 그 오행상 분리가 되죠. 그거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있듯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과 서쪽으로 가야 될 사람, 남쪽으로 가야 될 사람, 북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예를 들어서 누구는 그 자리에 가서 장사터를 얻었는데 누구는 돈을 벌어 나갔다는데, 어느 사람은 그 집에 이사 와서 쫄딱 나오고 가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그 자리가 나빠서요? 아닙니다. 본인이 담지 못할 그릇이기 때문이죠. 담지 못하는 그릇. 한 예를 들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꽤 오래된 얘기죠. 오래됐습니다. 서울
어디서 나한테 이거 지금 암수 육자법을 막 그때 만들어서 정말 만들었다기보다도 내가 그걸 알아서 연구하고 정리하던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음식 장사가 되겠느냐? 야, 됩니다. 그리고는 안 와요. 왜? 음식 장사가 되면 그 중에서 육군을 해야 되느냐, 공군을 해야 되느냐, 해군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다시 되물어와야 되느냐, 안 물어요. 나도 대답 안 해줬죠. 아유, 그리고는 딱 3년 만에 날 찾아왔어요. 스님, 그때 스님이 저한테 장사가 해도 되냐고 해서 된다고 했죠. 아니, 예, 장사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장사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요? 대략 한 7, 8천만 원 손실 된대요. 그랬더니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 보시니까 여사님은 음식 장사를 해도 공군이나 아니면 최소한 육군을 하더라도 불에 볶아서 튀겨서 내는 걸 해야 될 텐데 망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저 해군 음식을 취급하신 거군요. 내가 깜짝 놀리더라고요. 왜요? 놀릴 수밖에요. 나는 그분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군을 해야, 즉 닭이나 오리를 취급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먹거리를 해야 될 사람이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가지고 음식을 하고 횟집 한다면 돈 벌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반성문 쓰시오. 무슨 반성문을 쓰냐 그래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첫째는 무지한 것을 하늘에 구하는 반성문이고, 두 번째는 이 천지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는 반성문이고, 세 번째는 본인을 낳아준 조상님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3번 쓰라고 그랬지. 그분이 저한테 반성문을 말하자면 그 기간이 한 100일 정도, 절에서는 보통 100일 기도를 시키니까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안에 반성문을 써줬습니다. 써주고는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공군, 즉 오리나 닭을 이용한 것 중에 어느 것이 잘 되겠느냐. 내가 자주 오라니까 그때 참 자주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일러줬습니다. 한동안 맛집으로까지 이름이 났는데, 그래서 요즘 근자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발길이 뜸하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육해공군으로 분리를 하자면 내가 바다에 나가서 벌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육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산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인 각자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 그릇이 이렇다 저렇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재질, 천부의 모든 기운은 하늘로부터 짊어지고 온 기운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신 우리 이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말하자면 이 완장차고 남 사람을 부리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자지만 그래도 그 공장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좀 돈을 벌어서 생활해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이 공장을 물려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조금 생각 좀 해봅시다 하고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이 다르. 왜냐하면 엄마는 닭 두 마리에 말 한 마리,
아들은 돼지 2마리, 돼지 2마리. 그 돼지가 공장, 뭐 돼지라고 해서 공장을 운영하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해년, 개해월 태어난 이 아드님은 공장 운영은 안 된다. 리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리더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하면 또 그 뒤에서 이 보좌하고 또 비서직으로 일하는 건 이게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드님의 공장에 몰려가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돌려보냈죠. 제가 이제 처음 이 임상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어찌 보면 서툴기도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임상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좀 파헤쳐드리고, 또 기초대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노자의 도덕경감, 사실 내가 하는 이 말들의 중간중간에는 노자의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불경의 말씀도 있지만 노자의 말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때가 있다. 때는 무슨 때냐? 내가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때. 쉽게 할 수 있어. 그게 때예요. 내가 그 때를 놓치면 하려고 해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것은 때가 도래됐을 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조금 남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담아서 나도 쓰고 남도 나눠줘. 그런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단금질을 해야 된다. 단금질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그 애환, 애고, 고통 이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새로운 날을 항상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신, 의지력, 이게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필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